해가 떠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지금 현재 3개 정도 찍고 있습니다. 개인사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며칠간은 조금 회사에 출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연속으로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사족을 붙이자면 개인사는 어떤 거냐면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만삭인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마 아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기에는 저희 딸이 세상의 빛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병원에 갈지 몰라서 오늘 영상을 3개 정도를 찍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준 태양광 이야기 23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게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주변에 조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 이제 태양광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분들이 극구 도시락을 싸가면서 말리려고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제 태양광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해봐야 돈도 못 벌고 대출금 갚기에도 너무 힘들어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태양광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3가지가, 첫 번째, 태양광이 적합한 토지입니까? 두 번째, 장기 계약 하셨습니까? 세 번째, 얼마에 분양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태양광이 적합한 토지입니까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 태양광은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토지를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나 하면 직접 가보고 현장에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것도 보고 부지에 어디 음영되는 것도 보고 뭐 장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방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나 저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브이월드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해보고 여기는 부지에 별로 뭐 문제도 없고 상당히 좋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하루 정도는 부지에 가셔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어느 정도 햇빛도 들어오고 상당히 좋구나 안 좋구나, 그 다음에 뭐 기상청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조금은 방해 요소가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장기 계약 하셨습니까? 심지어 장기 계약 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장기 계약 입찰이 계속 떨어지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부지도 별로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장기 계약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계약을 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반기 장기계약 입찰 공고가 나오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장기계약 입찰 대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계약 입찰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작년 연도에 얼마 정도 계약이 진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만 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 정도 쓰면 되겠지, 상한가격이 얼마니까 이 정도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얼마의 분양, 시공, 단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지가 가장 중요하죠. 방해 요소가 없고 뭐 얼마에 분양을 받았든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만 분양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납니다. 근데 다만 영업사원에게 분양을 받으셨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업사원. 자, 영업사원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영업사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과연 과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영업사원 출신입니다. 저도 한 7년 전, 8년 전부터 영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허가 담당하고 뭐 찍어주고 하면서 뭐 지부장하고 뭐 그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지사장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회사도 차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영업사원에게 분양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비싸게 분양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저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영업사원에게 분양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시공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얘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놈의 영업이사들은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부지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분양을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네들 거 분양을 해주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마시고 저희 회사 영업사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영업하고 제가 그냥 유튜브 통해서 영업도 하고 그다음 밴드 통해서 영업도 하고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것들도 다 통해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는 약간 단가는 좀 쌀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게 분양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분양이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원에 분양 받은 사람하고 2억 3천만 원에 분양 받은 사람하고 엄청나게 단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뭐 어느 정도 자익이 뭐 다른 부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0.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분양 자체는 어느 정도는 수익성도 나오고 3.6시간 이상을 좀 보증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하튼 우리가 얼마의 분양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제대로 시공만 하였다면 은행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은행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이고 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행으로 시작하고 있는 뭐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가장 나은 수익률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이다라는 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양광 회사를 차렸고 펀딩 회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뿐만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어디 무슨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온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동산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뭐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나는 다음은 뭐 400평 아니면 1000평, 2000평, 3000평, 4000평 이 정도의 땅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가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로소득이다. 내가 어디 무슨 맛집 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무슨 뭐 족발집 차려놓고 내가 그 레시피 배워다가 뭐 이걸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동력이 필요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금 유일한 투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거에 저는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우리가 뭐 몇 년 전, 한 5년 전, 6년 전에 뭐 우리가 시공하는 단가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가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몇 년 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장기계약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그때는 뭐 181원이었고 뭐 얼마였고 190 얼마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156원인데 문제는 그 156원, 뭐 161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 단가를 수익률에서 맞추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데서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월에 한 250만 원, 300만 원씩 나왔는데 지금은 한 180만 원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시공 단가에서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도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좀 크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함께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금에 대한 유동성 그리고 현금에 대한 위대함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책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은행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불로소득 그리고 리스크 없는 사업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아직도 태양광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태양광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하튼 태양광 회사 시공사 대표로서 태양광 관련돼 있는 조금 안 좋은 시선들 그리고 안 좋은 뭐 그런 뭐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들을 찾고자 하는 것에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태양광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마련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아마 이 영상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금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날 올라가게 되면 그때쯤이면 저희
딸이 아마 태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요일 정도 올라가면 구독자 수가 아마 한 100명, 1200명? 뭐 이 정도 사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드린 바와 같이 1500명 정도 되면 제가 한 저녁 8시,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조금 느긋한 시간에 한 8시쯤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저희 직원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